안녕하세요. 무아가입니다. 오늘의 문제 함께 풀어볼까요? 5는 4 더하기 1, 10은 8 더하기 2, 12는 8 더하기 4. 이거 단순한 덧셈 같죠? 그런데 이 1, 2, 4라는 숫자들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5, 10, 10이라고 하면 될걸. 굳이 4 더하기 1, 8 더하기 2, 8 더하기 4처럼 쪼개서 본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혹시 여기에 사주에 숨겨진 구조가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네, 오늘은 이 숫자들 안에 숨어있는 비밀을 함께 풀어보려 합니다. 자, 이 숫자들 보이시죠? 5, 10, 12는 익숙합니다. 5행, 10간, 12지지. 우리가 사주에서 늘 접하는 숫자들이죠. 근데 거기에 붙어 있는 4, 8, 8, 그리고 1, 2, 4. 과연 무엇에 무엇을 더한 것일까요? 혹시 혼자 먼저 풀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화면을 멈추고 여러분만의 해석을 떠올려 보셔도 좋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만의 답이 나왔나요? 자, 그럼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오행은 5가지. 우린 그렇게 배워왔죠. 그런데 4 더하기 1은 5라면 무언가 특별한 하나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그 1의 정체는 바로 토입니다. 자평진전 평주에는 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읍동벽, 만물사명. 고요할 땐 모이고 움직일 땐 벌어진다. 만물을 맡아 그 생명을 주관한다. 정읍동벽은 내면으로 수렴하고 외부로 확산하는 토의 움직임을 말해요. 이건 토가 중심에서 모든 만물을 품고 나누고 흐르게 한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만물사명. 토는 생명의 흐름 전체를 조율하는 중심 에너지라는 뜻이에요. 하도 낙서에서 토는 중앙에 자리합니다. 사행은 바로 이 토의 운동장 위에서 놀아요. 토가 없다면 사행도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오행은 단순히 5가지가 아니라 4 더하기 1은 5로 읽혀야 하는 겁니다. 그 1인 토는 사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생명을 품는 중심의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10간을 볼까요? 10간은 흔히 오행이 음량으로 나뉘어 10개가 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걸 8 더하기 2는 10이라고 말한다면 이 중에 2는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무토와 기토, 2개의 토입니다. 하도에서는 십자 모양인 5무토와 무토를 감싸는 10기토가 중앙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것은 무토와 기토의 위치가 같은 중심이지만 각각 다른 위치에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감각해 볼 수 있죠. 무토와 기토는 그저 음량으로 나뉜 토가 아니라 회전의 중심축과 위상의 좌표를 담당하는 독립된 토의 역할을 합니다. 무토와 기토는 중심에서 수렴과 확산, 에너지의 운동 방향을 담당하는 좌표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8간은 외곽을 돌며 각자의 에너지 값에 의한 좌표와 위상을 갖게 되죠. 즉 10간은 그저 5에서 10으로 늘어난 게 아니라 중심이 생기고 축이 생기고 회전이 생기며 모든 10간이 위상적 구조를 갖게 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에요. 10간은 위치 변화,
관점의 확장, 그리고 차원의 진입을 뜻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12지지입니다. 12지지를 8 더하기 4라고 본다면 이 4는 바로 진술충미입니다. 하도의 중심이 입체로 확장되면서 XY, Z축이 생기고 중심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면서 이 4개의 토가 자리를 잡습니다. 이 4개의 토는 지구 자전축 위에서 동북아시아의 사계절의 변이, 시공간의 경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2지지에서 목화 금수는 10간과 똑같이 8개지만 토만 4개로 늘어나면서 4개의 방향을 갖게 되는 토의 역할이 8가지 지지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단순히 계절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주 구조 안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계절이 바뀌게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안에는 자연의 리듬과 순환, 그리고 시공간의 좌표가 숨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5는 4 더하기 1, 10은 8 더하기 2, 12는 8 더하기 4. 이 구조 속에서 5행, 10간, 12지지를 단순한 나열이 아닌 운동하는 입체 구조로 읽어낼 수 있는 눈을 갖게 됩니다. 구조를 감각하고 질문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는 존재의 좌표가 입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